상생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가폭력의 비극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담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올랐습니다. 한국 현대사 대표적인 비극 가운데 하나인 4.3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기다렸었나? 9회 말 구원 투수가 승리 투수가 된 것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물이 됐구나. 등재가 되면 너무너무 기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이렇게 저희 감성적으로 이렇게까지 기쁠 줄은 몰랐어요.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몇 년간 준비를 했지만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길었고 그리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등재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 마음이 갑자기 너무너무 설레고 막 지난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치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기다렸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기뻤습니다. 국내 심사를 통과해야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가대표격으로 국제 심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국내 심사가 이제 힘들었어요. 2023년 2월 27일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전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심사를 4월 26일에 했습니다. 근데 이 심사는 다시 수정호에서 이제 통과되는 조건이 아니라 다시 심사하겠다는 거였어요. 계획서를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다시 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해녀 유네스코 그때 주도적인 이제 참여를 하셨던 유철인 교수님을 저희가 유네스코 전문가로 이제 같이 결합하게 된 거죠. 저는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문화인류학자고요. 현재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급 투입이 돼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던 것 같고요. 보통은 한 30여 건 넘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2건이 되는데 가끔 우리가 양궁의 경우 어디 올림픽이나 어디 대회를 나가면 항상 메달을 따는데 국내 선발전이 가장 어렵잖아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가장 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기록물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인데 그 지침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은 어떤 역사적 사건 자체를 등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물 자체가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또는 그 지역, 국가, 지역사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거든요. 처음엔 저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한 셈인 거예요. 저희도 유네스코는 잘 모르잖아요.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해 나간 심사 요건이나 그 절차나 이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실무 책임자를 맡으면서 헛갈려했던 게 사건의 중요성이 아니라 기록의 중요성.
왜냐하면 이게 기록유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4.3 사건 당시의 기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그 후에 유족들과 제주사회 시민단체들이 얼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즉 피해자의 증언 또 특별법 쟁취운동 이런 그 밑으로부터 역사 그다음에 화해 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치 이런 쪽으로 기록물을 다시 재목록화를 해서 바꾸는 겁니다. 예, 예. 그 기록이 완결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게 유일한가, 희귀한가, 완결성을 띠는가. 그 1차 심사에서도 그런 완결성 지적들이 있었어요. 4.3은 지금도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 확정까지를 저희가 이제 완결로 그 시기를 마감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의 자부심 느끼는 직권재심 통해서 이제 이 과정은 지금도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족들의 어떤 대표적인 희생자 심의 결정 요청서가 있어요. 유족분들이 희생된 사연들 쓰시고 또 보증인들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걸 보고 심사한 다음에 희생자 결정을 하잖아요. 그 심의 요청서가 이제 우리의 주된 거였는데 그걸 뺐어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도 우리가 희생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희생자 추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완결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그걸 빼고 94년, 95년 이 시기에 제주도의 그 피해 신고서 그건 완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던 거죠. 네. 우리가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기 때문에 뭐 심사위원들이 와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와서 뭐 실사도 하고 자연경관 같은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 기록유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신청사와 심사에 들어간 그 목록을 리스트화시켜서 이거 2개만 가요. 엄밀히 따지면 이 심사 등재 신청서가 지금 그 심사의 대상인 거죠. 근데 그게 200여 단어였어요. 저도 이제 그 계획서 초고를 쓸 때 한국어로 써서 팝보도 돌려보고, 그냥 그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큼 잘 요약이 돼서 이 기록물의 중요성을 신청서에 담았는가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안지라고 보면 돼요. 4.3과 같이 좀 민감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정심 실장하고 반영광 팀장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영문 신청서를 쓰다 보니까 쭉 이어가는 데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걸리적거린다. 차라리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빼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 기록물만 살리자 해서 뭐 단어 하나 바꿔도 다시 이메일을 공유해가지고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죠.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올랐습니다. 한국 현대사 대표적인 비극 가운데 하나인 4.3의 실상과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랐습니다. 저희 제주도청 관계자들과 또 재단, 그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또 현경 선생님까지 저희 세계기록유산, 그러니까 4.3 기록물과 관련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갔었는데 결국 그 숙소에서
최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서 들었던 그 순간 혹시 그 장소의 분위기 좀 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방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단톡방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였죠. 다시 로비로 모여가지고 기뻐했는데 저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 전에 이미 이제 등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게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기쁠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기뻤습니다. 저는 이제 믿어지진 않았어요. 정말 이게 좀 꿈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4.3이 30년 이상 세월이 이제 좀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기록물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4.3을 알 수 있게 했고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물이 됐구나라는 게 실감이 났었던 게 있습니다.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진상조사 그 기획단이 조직이 됩니다. 제주도에서 양조은 전 이사장님이 가셨고, 그다음 김종민 지금 현 이사장님이고, 이제 박찬식 선생님께서 제주에서는 진상조사 보고서 집필진으로 들어갔었고요. 제주 현지에서는 장윤식 선생님과 조정희 선생님, 저가 3명이 맡으면서 지금 163개리 거의 다 돌았습니다. 마을을. 힘들었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이 진상조사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4.3 유족들이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피해를 겪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이런 좀 두려움들이 항상 상존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이제 다 말씀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좀 연락을 드리고 섭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처음으로 25점 엽서의 복본이 지금 전시가 되게 되었고,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제를 해서 일반인들도 뒤에 내용을 볼 수 있게 이번에 전시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사실 그 유족분의 히스토리를 듣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형무소에서 보내기 전에 검열을 통해서 지워진 글씨이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엽서를 보고 싶어서 보시다가 잉크를 쏟은 자국이었다는 게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형무소에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 편지 오니까. 편지가 와서? 편지 오니까. 거기 있는 경기도 같은데 편지가 계속 오다가 3년만 있으면 올 거라고 그랬는데 강간무소식 그때가 행방불명된 거예요. 4.3 진상규명운동과 그 다음에 4.3 해결 과정이 과거 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다. 진상규명, 그 다음 명예회복 과정, 그리고 피해자 회복 중심의 어떤 보상에 이르기까지
그 과거사 해결의 과정을 모범적으로 밟아왔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어떤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냈고 그러니까 사건과 그리고 기록이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 되는 거죠.